개경의 저잣거리, 개경의 시장 풍경. 개경의 시장의 중심은 뭐니뭐니 해도 국가에서 만든 시장, 즉 시전이라고 할 수 있었다. 시전은 왕실과 관청, 그리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공급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세워진 시장을 말하는데, 대부분은 남대가라는 거리에 있었다. 시전의 가게들은 국가에서 건물을 지어 상인에게 빌려줬기 때문에 시전을 운영하는 상인은 정부에서 특권을 부여받아 각지에서 물건을 사다가 왕실과 관아에 납품하고 나머지는 시중에 팔았는데, 그런 이유로 남대가 시전의 상인들은 본전은 뽑아야 했기에 거의 매일 가게를 열고 손님을 맞아야 했다. 그러나 임금이나 중신의 사망 등 국가적인 변고가 생기거나 가뭄이 오래 지속되는 등의 경우에는 나라에서 며칠씩 시장을 폐쇄하기도 했다. 이런 시전에는 주로 귀족들이 쓰는 값비싼 용품들이 많았다는 특징이 있다. 각종 옷감들, 머리쓰개, 몽수, 의복의 신발, 향단과 비녀, 그리고 말채찍과 안장도 있었다. 또한 식기류들도 많이 취급했었다. 또 중국, 일본, 아라비아 등지에서 수입한 물품들도 있었으니 다음과 같다. 비단, 서적, 부채, 유황, 수은과 기와, 나전칠기, 문방구, 도자기, 향로, 해조류, 밀가루, 감귤, 후추, 칼 등이 있었다. 다만 수입품은 거의 대부분 중국 물건이었고, 일본 아라비아 상인이 고려로 들어온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었지. 남대가의 시전 외에도 개경에는 여러 소규모 시장들이 있었는데, 유시라는 기름시장에서는 기름을 팔았고, 당시 기름은 조명, 여성들의 화장품, 음식 조리 등에 쓰임새가 많았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은 귀족이나 사찰에서 기름을 주로 소비했지. 지전이라는 시장에서는 종이를 팔았고, 마전에서는 말을, 저전에서는 돼지를 팔았다. 고려시대에 웬 돼지 시장이라고 하겠지만 당시 귀족들은 육식을 즐겼다. 고려 스님들도 술과 고기를 좋아했다지. 특히 관료들은 하급 공무원만 되어도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개경에는 버젓이 돼지 상인들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가축 시장 주변은 가축의 분뇨로 오염이 많았기 때문에 기록에는 주변 개천이 검은 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당시에는 불교 사찰이 시전의 점포를 소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세속적이고 무력적이던 당시 불교계의 일상이기도 했다. 개경의 상점, 주막과 찻집, 만족가게. 당시 남대가 시장 거리에는 술집이 많았다. 문필가 이규보 역시 이렇게 시를 지었다. 이규보, 개경에는 술집이 많으니 동전 100리쯤 지팡이에 매달고 다니소. 당시 시내의 술집들은 푸른색 깃발을 내걸어서 흔히 청로라고 했는데, 오늘날로 치면 업소를 표시하는 간판이라고 할 수 있었다. 13세기까지 고려에는 탁주와 청주만 있었다. 소주는 원 간섭기에 들어오게 된다. 이규보는 그 푸른색 깃발만 보아도 목이 축여지는 것 같다고 했으니 이렇게 시를 쓰기도 했다. 봄바람에 주막에 푸른 깃발 나부끼니 한 번 볼 때마다 컬컬하게 목이 축여지는 듯하다. 그런데 청로는 밤이 되면 푸른 깃발 대신에 붉은 등을 달았는데, 이를 두고 홍등가라고 했고, 이곳에서 고관들의 잔치가 자주 있었다. 한편 개경 시내에는 분위기 있는 찻집도 있었다.
신라 말기에 들어오기 시작한 차문화는 고려시대에 널리 퍼지게 되어 개경에는 10세기 말에 이미 다점이라는 찻집이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전라도 장은 경상도 화계 등지에서 생산한 국산차가 있었음에도 송나라 차를 수입했다고 하니 귀족들의 호사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당시 찻집은 차와 함께 낮잠도 즐길 수 있어서 한량들이 시간을 때우기에 제격인 장소였다고 한다. 술집과 찻집 외에 음식점들도 많았는데 여기엔 고려가요로 유명한 쌍화점 만두가게도 있었다. 다만 당시 밀가루는 대부분 송나라에서 수입했었기 때문에 밀가루를 재료로 하는 만두는 매우 비싼 음식이었다. 국수조차도 특별한 잔치가 아니면 먹지 못했다고 했으니 참고로 오늘날 우리가 먹는 만두는 교자라고 불렀고 쌍화는 오늘날로 치면 야채 호빵과 비슷한 것이었다.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화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전국적으로 화폐 유통이 실패했지만 유독 개경에서만큼은 화폐가 유통되었으니 특히 술집, 찻집, 음식점에서 그 이용도가 높았다고 한다. 그래서 10세기 말 목종 당시 철전을 사용을 금지했을 때에도 개경의 찻집, 술집, 음식점만은 예외였다. 왜 그랬을까? 왜냐면 당시 찻집, 술집, 음식점의 주요 고객이 관료들이었는데 정부에서 관료들의 봉급으로는 화폐를 지급했으니까. 여론의 광장, 저작거리. 개경의 시장은 기본적으로 물품 거래 및 휴식과 유흥, 주전부리의 공간이었으나 그 외에도 여러 공간으로 활용됐다. 예컨대 현상수배범을 위한 방을 붙이거나 조정에 각종 공고문을 내거는 것도 저작거리였다. 죄인에게 칼을 씌워 오가는 행인들이 다 보도록 사흘 정도 방치한 다음 형벌을 집행한 곳도 바로 저작거리였다. 또 저작거리는 정치가가 자신의 개혁 의지를 선전하는 공간이기도 했으니 위화도 회군으로 정권을 잡은 이성계 일파는 2년 뒤인 1390년 개경시장 거리에서 토지개혁의 기치 아래 기존의 토지대장을 죄다 불태우는 일대의 이벤트를 펼쳤다. 이때 불이 며칠간 지속되었다고 하니 그 정치적인 효과는 굉장했을 것이다. 이러한 저작거리는 쿠데타 세력들도 기묘하게 활용했으니 1196년 쿠데타에 나선 최충원은 이의민을 살해한 후 저작거리에 이의민의 목을 내걸었는데 이는 대세가 자신에게 기울었음을 만방에 과시하기 위함이었다. 봤지? 이제 내 세상이야. 그런가 하면 저작거리에서 석전 행사도 벌어졌는데 석전이 벌어질 때면 왕실과 귀족들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열띤 관람을 하곤 했다. 다만 돌싸움을 하다가 다치거나 죽는 일도 허다했지만 그 밖에도 개경의 저작거리는 여론을 형성하고 소식을 전달해주고 사찰의 스님들이 무료 급식 등의 자선사업을 펼치는 장소이기도 했다. 개경은 물이 부족한 도시였다. 태조 왕건이 풍수지리를 바탕으로 도읍지로 선정했다는 개경은 사실 수도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곳이었으니 무엇보다도 물이 부족하다는 점이 그러했다. 서울의 한강, 평양의 대동강처럼 큰 강이 주변에 없는 탓에 개성은 예로부터 물사정이 좋지 못했다. 때문에 개경 사람들은 10만 명 이상이 먹을 식수원을 찾기 위해 우물을 파야 했다. 서경의 고려도경에 따르면 고려 사람들은 대개 냇가 근처에 우물을 파서 물을 길었다고 하는데 이때 용두레나 두레박을 이용해서 물을 옮긴 것은 조선시대와 같았다. 현재 개경의 보제사 근처에만 우물이 9개나 발견되었다는 점을 미루어
당시 개경 사람들은 도성 곳곳에 많은 우물을 팠던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우물만으로 도시 전체의 식수를 해결할 수는 없는 일 때문에 대동강물을 팔았다는 기록도 있고 서울에서 한강물을 길어다 팔기도 했다. 헐, 봉이 김선달이 따로 없잖아? 사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한강물을 개성에 팔던 물장수들이 있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도성 주변 산기슭의 샘물이나 계곡물은 아주 귀한 대접을 받았는데 1202년 이 규모는 깨끗한 계곡물이 마음에 들어 친히 개경의 외진 곳으로 이사를 갔을 정도였다. 한편 도성을 Y자로 가로지르는 개천은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했지만 목욕과 빨래를 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으니 12세기 초 고려 도경에는 이렇게 쓰여있다. 고려 사람들은 깨끗한 곳을 좋아해서 새벽에 일어나면 반드시 목욕을 한 후에 일어나며 여름에는 하루에 2번씩 목욕을 한다. 그런데 이때 이들은 남녀 구별 없이 자연스럽게 목욕을 즐겼다. 고려 여인들은 냇가에서 옷을 빨고 집에서는 옷감을 표백하는데 밤낮으로 일을 해도 힘들다고 내색하는 법이 없었다. 고려 후기의 문신 홍자번의 기록에서도 개경 사람들은 매일 반드시 개경의 개천에서 한두 번씩 목욕을 했다고 했다. 다만 자주 목욕할 수 있는 것은 여름철에나 가능했을 것이다. 그래서 시설 목욕탕이 없었다는 것은 못내 아쉬운 대목이다. 한편 고려시대 목욕 풍속과 관련된 것으로 온천에 대한 기록도 찾아볼 수 있는데 당시 고려왕들은 개성 북쪽에 위치한 평주 온천을 자주 찾았다고 하고 귀족들이나 몸이 아픈 사람들도 온천을 자주 이용하곤 했었다. 하지만 개경의 개천은 노지각한 왕과 고관들 때문에 종종 독점적으로 남용되기도 했는데 특히 12세기 후반 의종은 개천에 둑을 쌓고 정자를 만들어 배를 띄워 즐기기도 했고 고려말 우왕도 둑을 쌓고 궁녀들과 단체 목욕을 즐기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많은 백성들이 공사를 위해 강제 징용됐고 도성 내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야 할 물주기를 왕을 비롯한 일부 지배층만이 독점을 했으니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찔렀다고 한다. 게다가 물길을 막아 하류에서 농업을 하던 농민들의 불만도 상당했다. 괜히 의종과 우왕이 신하들에 의해 살해당한 게 아니지.